박사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 과정은 평균적으로 4년, 8학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이고, 뭐 앞당기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분들께 좀 어떤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박사 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졸업 요건을 못 채웠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성과가 졸업 요건에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게 공식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교수님이 지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못 채웠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두 번째, 채웠더라도 학생 역량 자체가 너무 미달이어서 교수님의 임의 판단으로 졸업을 안 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냥 단순히 교수님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실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잡아둘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 것 같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다, 교수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때 빨리 그만두시든가, 만약에 그런데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이때는 돌아가기 늦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도박에서 매몰 비용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깊게 발을 들였으면 끝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돌아간다. 그때 막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포기해. 야 이거 다른 거 하면 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시간 낭비한 것도 낭비한 거지만 문제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깎인 자존감은 평생 회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4년 하다가 박사 포기했어." "아 그래. 다시 새로 시작해 보자."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는 끝까지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한 얘기지만 최선은 다하셔야 됩니다. 학생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 졸업도 교수님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그냥 보내기보다 꼭 이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박사 학위를 따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박사 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혹은 박사 후 연구원을 가시거나 어떤 교원을 노리시거나 너무 그 대우가 기대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이 돈 받고 일하라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처참할 정도예요. '나 이거 알았으면 박사 안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사학을 땄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늦어지는 과정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은 더 역전 가능합니다. 치 빨리 졸업했다가 어설픈 기업 가서 적은 연봉을 받느니 제대로 준비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좋은 기업을 가서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그거 금방 역전됩니다. 1년 낭비한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추후 진로를 위해서 인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인사도 드리고 만약 학회 갈 일 있으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취업 시장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정보도 모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겁니다. 건강 관리와 외모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박사가 길어지면 사람이 늘어집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박사했더니 졸업하고 나서 아파서 몸 망가져 갖고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그때는 처음 온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박사를 마쳤을 때가 30대 초중반 혹은 더 늦어진다고 했을 때 이 나이는 한국 기준으로 젊은 나이일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노화가 진행되는 나이예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뭔가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껏 박사 졸업했더니 몸에서 이상한 거 발견돼 갖고 병원 가야 되는 케이스도 당연히 봤습니다.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하에 오는 케이스는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건 좀 더 다음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학문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이 은퇴하실 즈음에 모아두신 재산이 너무나 적은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된 집, 뭐 집 정도는 있죠. 근데 그 집도 그렇게 가격이 좋지 않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안 좋은 그런 집 하나 딱 남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봤고, 심지어 그것도 제대로 못 모으신 분들도 봤습니다. 이미 받는 연봉도 꽤 높으시고 꽤 크시고 사회적 지위도 이루시는데 이분은 진짜 공부만 하신 거예요. 연구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60에서 65세에 은퇴할 경우 우리가 90살 흔히 살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인데 재테크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나 이런 것들, 부동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처님이 살아 돌아오면 이런 사람이겠구나 싶은 분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항상 예리해요.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데도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면이 있습니다. 일적인 측면에서. 또한 어떤 상황 분석이나 이런 것도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지식이 다 틀린 거예요, 그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맞고 다 잘못 알고 계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사모님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다 틀렸어요. 당연히 저는 그걸 반박하지 않았죠. 그냥 정말 열심히 사시고 도덕적으로 사셔서 이런 걸 모르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훌륭한 성취에 비해서는 모은 재산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슨 전공처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책 같은 거 사셔서 공부하시고 주식도 좀 해 보시고 재테크에 좀 해 보시고 투자도 해 보시고 요런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박사과정 신분 적은 수입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청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점을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걸 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을 갖는다고 해서 집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적어서 역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지만 그래서 더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조급해집니다,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절대 조급해지지 마세요. 왜냐? 직장을 가서도 거기서 너무나 힘든 일도 많고 거기서 삐끗하는 순간 더 많이 돌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부탁입니다. 교수님과 싸우지 마세요. 교수님은 명백히 윗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사과정 길어진 학생에서 여러분들의 목줄을 더 잡고 계신 분이에요. 마치 어떤 사회 막 이제 SNS 같은 거에서 그런 거에 대응하고 싸우고 이런 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힘을 알고 싸울 때 싸우고 피할 때 피하고 이게 현명한 것이지, 그냥 뭐 자기 자신의 책임도 안 지면서 그냥 막 함부로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인생 복잡해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뛰어난 분이 있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지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뛰어나시고 똑똑하셔서 다 빠르셨어요. 정말 빠르셨어요. 취업도 빠르시고 승진도 빠르시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감당할 게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떤 부당한 것, 억울한 거 이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다 결국 폭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됐고 꽤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인제 막연히 어떤 공기업 등을 동경하셔서 다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도 치유가 안 됐고요. 이러니까 너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빨랐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느린 상태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분도 나중에 또 성공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는 '꼭 빠른 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승자가 패자되고 패자가 승자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관뚜껑 문 닫힐 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늘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늘어지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남보다 늦는다는 거는 아무리 위로를 하고 싶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파악을 해 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혹은 나이를 더 드셨어도 반드시 다시 한번 터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게으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시간을 끈다. 아니면 뭐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는요. 반드시 나중에 큰 사고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